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제9대 경기도 의회 그 중심에 이분이 계십니다. 신년 특집 2017년 경기도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 의정돋보기. 오늘은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돋보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의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정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늘 가정과 직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도 손하고자 하는 일들 2017년도에 다 이루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해에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9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을 되시면서 정말 바쁘셨잖아요. 네. 2016년 성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경기도 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하면서 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그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네.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일환으로 몇 개 시군을 돌면서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했고요. 네. 그 위에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또 FTA로 인해서 또 농업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농업 예산을 좀 확충하는데 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경기도청 생긴 이래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0% 전년 대비 10%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네네. 올해 13%를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네네. 성과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성과네요. 네. 농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쉬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말씀드렸듯이 그게 성과이기도 하지만 네. 농정 예산 이 확충에 나름대로 지금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농정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평균적으로다가 이 중간만 간다고 하더라도 네. 약 5% 일반 회계의 5% 정도는 농정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셔야만 되는데 네. 작년에까지 이제 3.2%에서 이제 올해 뭐 13%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는 약 3.3%, 0.1% 정도밖에 올린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경기 농업이 결코 적지 않은 이 규모나 이런 네네. 것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예산은 상당히 좀 홀대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군요. 예. 많이 13%라는 걸 올렸어도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예, 전국 아직도. 평균에 비하면 네네. 그게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치적으로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특히 남경필 도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이 논란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 경기도 의회 안에 새누리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남경필 도지사께서 네. 새누리당을 이제 탈당하시고 난 뒤에는 사실은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모든 당이 이제 야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기 연정의 앞날도 사실은 이제 순탄치는 않을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것이 협치를 통해서 도민에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선언하고 또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연정은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연정의 틀은 좀 상당히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중앙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분당이 되면서 또 경기도 의회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에서도 탈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당 체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여당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연정의 틀도 지금의 틀보다는 다당제 체에서 네. 좀 바뀌지 않을까. 조금 약간 혼란스럽긴 한 상황. 그렇겠네요. 네. 약간 변화가 있긴 있겠네요. 네, 분명히 네.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부의장으로서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연정에는 뭐 소통에는 이상이 없겠죠? 그럼요. 네. 네. 연정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네. 가지고 가되 네.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각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네.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민들께서 좀 걱정하실지 모르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네, 이상이 부의장님께서도 없습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여야 소통의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2017년 예산안 심사 통과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법정 시한 전에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어떻습니까? 2017년 예산 심사. 특이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일이지만 매년 연말만 되면 네. 시한을 넘겨서 법정 시한 넘겨서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그동안 관례였거든요. 약 네네. 5년 동안 그래 왔는데요. 네. 주 원인은 이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특히 더 최근엔 그랬죠. 누리과정 예산이 이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서 또 의회가 그만큼 좀 편해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 연정의 틀 속에서 양당 대표나 또 예결위원들의 수고가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가 다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틀 속에서 나름대로 협치를 이뤄낸 결과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네네. 일기 때 연정하고 좀 다른 점은 2기 때는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좀 이 연정의 그동안의 일기에서 좀 잘못됐던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에는 부동의 예산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네. 그런 것을 겪으면서 네. 나름대로 좀 더 좀 실속 있는 네. 네. 그리고 도민들이 좀 안정적인 우리 정치를 좀 바라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했던 부분이 큰 성과라고 하겠죠. 부의장님 직접 농사 지으시잖아요. 네. 지난해 농사 어떠셨습니까? 잘 안 됐죠. 그랬어요. 네. 예. 보니까는 뭐 쌀값 폭락이고요. 네. 또 AI 확산으로 지금 많은 농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좀 겪고 계십니다. 특히 또 AI 추동 대처 굉장히 미흡했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농사도 짓고 경험하시니까 그냥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AI의 어떤 대책 뭐 이런 게 좀 없을까요? 네, 좀, 지금 예. 이제 AI 대책보다도 우선은 이제 쌀값 폭락 쌀값 폭락.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지역에서는 아주 농심들이 아주 상당히 흉흉했습니다. 네네네. 쌀 생산은 나름대로 풍년을 잃었지만 보급종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쌀값 폭락이 많이 생기는데 보급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수바라 때문에. 수발해요. 수바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볕대가 서 있으면서도 싹이 그냥 그 쌀로 수확하기 전에 네네네. 싹이 다 나버리는 것이죠. 질병이군요. 예. 네. 질병이 아니라 이제 온도나 이 기후가 발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량으로조차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황이 전남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인 제 평택 지역에서도 종자 보급을 위해서 이 생산되는 최정포에서 그러한 수발화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네, 네. 실질적으로 그 보급종 생산에도 차질을 빚는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가 이
종자로다가 이 농가에 보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쌀값 폭락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타 시군에서 또 마찬가지고 또 그 도농복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수매를 기본적으로 다 해왔습니다만 도시 근교에서는 거의 뭐 그 수매를 원치 않고 그냥 이 도시에 이제 내다 팔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다 소화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매를 하려고 아, 네. 너나 할 것 없이 수매를 다 요구한 네,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굉장히 그만큼 쌀 수급에도 큰 문제는 그렇군요. 없겠지만 하여튼 네. 어쨌든 종자에도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또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발생한 곳 살처분하는 거에 거의 50% 육박하는 숫자를 이번에 네네. 매몰시켰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계란 한 판에 이 10,000원에 이제 또 뭐 사기가 어려울다 네. 할 정도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 매년 이 반복되는 이런 이 질병에서 네. 이 질병 관리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철새가 오면서 이제 이 발생되는 건데 철새가 올 때부터 우리가 방역 체계에 좀 더 그 매뉴얼을 잘 챙겨서 이것을 막아내 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만히 보면 이 방역 터지면은 이 쓸 예산은 만들어지는데요. 네네. 방역하는 예산은 이게 당초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네. 우리 경기도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네네. 이런 이 방역 체계에 새로운 매뉴얼을 좀 챙겨야 될 그렇군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번에 합니다. AI를 또 겪으면서 그래서 어떤 뭐 초동적인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또 예산도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숙제를 얻었네요. 예,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있어서 네, 네. 집회를 이제 뭐 촛불 시위나 또 태극기 시에 뭐 탄핵 반대와 탄핵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 않았나.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의장으로서 2017년 정말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중점에서 추진해 나갈 사안들을 한번 꼽아보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당초에 이 약속드렸던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뒷바라지하고 네. 또 그 의정 활동을 뒷바라지 하는 기본적인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책에 입안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해내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잘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당장은 뭐 AI 확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좀 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곧바로 우리 이제 시군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역구가 평택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평택시는 점점 이제 커가는 성장하는 그런 도시인데 네네. 지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을 먼저 좀 해결하고 싶으신지요? 우선은 이제 평택 이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평택이 발전하고 또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기 때문에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이 세수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죠. 네네. 아시다시피 평택항이
그 인천항의 이 부속항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당초에 계획이 됐던 항이라서 비약적인 지금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택항에 지금 그 인천에는 기존의 여객 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터미널도 이제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인데 평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올해부터 이 여객 터미널 신설 문제가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우선은 이제 그 조기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또 나름대로 지금 현덕지구가 있습니다. 황해경제자구역 내에 이제 이 개발 사업인데요. 네. 포승지구하고 지금 현덕지구하고가 있는데 네. 보승지구는 지금 뭐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나름대로 80%와 20%의 지분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닫고 네. 사업의 성과도 상당히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어서요. 네, 네. 그 63만 평은 63만 평대로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중국성 개발에서 70만 평을 지금 타이나타운 형식의 어떤 그런 관광 산업화의 그 일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시작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네. 지금 수서에서 이제 그 평택 지제역을 거쳐서 이제 이 가는 고속철도가 SRT. SRT가 이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수서역이 주변에 보면 지금 아주 황량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은 한 10수년 전에 이제 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민자 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관하고 이 개발자하고의 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네. 그 교통광역망의 일환인 그 지하차도가 하나 생기면서 이제 그 지하차도에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네. 뭐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네. 이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하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감사까지 내려와서 저기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좀 이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도시 정책과하고 이 교통 행정과하고 그 감사과에서 나온 이 감사 결과조차도 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평택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네, 네. 이 문제는 조속히 한번 이 삼자가 모여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진짜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네. 지제역사 주변의 그 황량한 부분에 네, 그래서 네, 네. 손님들이 타야 이제 이게 그렇죠. 타고 운영이 내리는 되겠죠. 횟수도 많아지고 네, 네. 또 정차하는 시간도 그만큼 정차하는 횟수도 많아질 텐데 네, 네. 거기 한번 호흡을 파니고 그러니까 개통을 해놨는데 뭐 사람 그 승차 인원도 예. 그렇고 상당히 좀 보기 불쌍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예, 그것도 해결해야 알겠습니다. 될것 큰 그림들을 같고요. 많이 좀 그려주셨어요.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시작을 하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실천하시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요.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바쁘셨군요. 예, 네. 뭐 민원도 많고 우리 이제 평택은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개발 수요도 많은 네. 데다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강을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상당히 등한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건강검진을 네. 매년 하게 돼 있어서 올해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맥이 좀 있어서 아주대에서 좀 부동맥이요? 약을 좀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당뇨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피우던 담배 잘했습니다. 완전히 끊고 지난 12월 8일부터 예. 담배 끊고 한 달 좀 넘었네요. 술 끊고 술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민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죠? 네, 부정맥입니다. 부정맥하고 또 당뇨까지. 네. 정말 저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꼭 실천해 나가시길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2017년 부의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올해는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많은 해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런 변수가 많은 해에 마음 고생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들은 경기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올 새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도 꼭 건강하셔야 돼요. 네. 오늘 나오셔서 경기도 전체 현안부터 농정, 해양 현안, 그리고 지역구 현안까지 두루 살펴주셨는데요. 올 한 해 부장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삶이 힘들수록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도민 모두에게, 특히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